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중에서 네 번째 근골격계에 대해서 배울 시간입니다. 자, 교재 153쪽 피셨다면 시작할까요? 숑. 근골격계 시간입니다. 153쪽에서 158페이지고요. 자, 첫 번째 노화에 따른 특성. 근골격계 노화에 따른 특성. 첫 번째, 추간판이 오그라들어 키가 줄어든다. 추간판이 오그라들어. 추간판은 디스크를 말하는 겁니다. 추간판이 오그라들어 키가 줄어든다. 두 번째, 등뼈가 굽어 머리를 낮추면서 가슴을 향하여 보게 된다. 여기 옆에 그림 보이시죠? 젊었을 때는 꼿꼿하게 섰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기울고, 더 나이가 들면서는 머리를 낮추는 그런 자세를 하는 노인성 특성을 보입니다. 세 번째, 뼈 질량 감소, 골격이 작아지고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된다. 자, 뼈 질량 감소는 골다공증을 말하죠. 자, 특히 여성들 폐경 오면서 골다공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악골의 쇠약으로 치아가 상실. 하악골은 음식을 씹는 저작에 관여하는 그런 관절이지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그 관절, 하악골이 쇠약해져서 잘 못 씹으니까 치아가 상실된다. 다섯 번째, 근긴장도, 근量저하, 운동 능력 감소. 요 근긴장도, 근육량 저하, 요게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근긴장도가 뭐지 하고 또 갑자기 당황하시더라고요. 근긴장도는 근육을 오므렸다 폈다 하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 능력이 떨어지고 근육량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운동량이 감소되고. 여섯 번째, 호흡기계 노화, 그리고 근육 경련. 호흡기계 노화되니까, 그리고 또 호흡근에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고 더 피로하며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기계의 노화로 근육 경련 피로 자주 느끼게 된다. 일곱 번째, 인대의 탄력 저하. 그러면 관절 운동이 제한이 되겠죠. 그 다음 여덟 번째, 어깨는 어떻게 되고 좁아지고 골반은 커지고. 그래서 전형적인 노인의 형태,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은 커지는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아홉 번째, 관절면 마모. 관절과 관절 부딪히는 그 면, 관절의 면이 많이 사용해서 마모, 닳았고 그로 인해 염증, 통증, 그리고 변형, 기형이 오게 됩니다. 10번, 발, 다리 지방이 감소되고. 자, 어디가? 팔과 다리. 그렇죠? 팔과 다리는 그러니까 가늘어지고, 지방 감소로 가늘어지고, 팔다리 가늘어지고, 어디? 엉덩이와 허리는 피하지방의 증가로. 자, 유일하게 피하지방 감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디에만? 네, 엉덩이와 허리에만 피하지방 증가되는 노인의 체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 10번 근골격계 노화에 따른 특성에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는 문제로 잘 출제됩니다. 다시 한번. 자, 팔다리는 어떻게? 가늘어지고, 어디는? 엉덩이 허리는 피하지방이 증가해서 그쪽으로만 살이 찌는 노인의 체형이 된다. 자, 근골격계 퇴행성 관절염. 근골격계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퇴행성이라는 말은 많이 사용해서 뒤로 퇴화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요. 자, 그림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그림 이것이 정상 관절 모양입니다. 이 하얀 것은 연골, 물렁뼈, 연골. 우리가 닭을 먹으면 오도독 맑은 그 부위 보이시죠? 이게 바로 연골입니다. 자, 그런데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 옆에 그림처럼 이렇게 닳아서 없어지고 결국은 뼈와 뼈가 부딪히고 마주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바로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퇴행성 관절염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면 어디가? 연골은 뭐라고 부를까요? 물렁뼈. 그래서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거나 관절에 연골이 닳으니까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기겠죠? 염증이 생겨서 왜 그렇다? 노화로. 네, 이런 것을 퇴행성 관절염. 자, 시험에는 관절 부위의 통증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관절 부위의 통증.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개인에 따라 자각, 통증 정도에 따라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아주 많이 아파도 안 아프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만 아파도 많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따라 자각 스스로 느끼는 통증 정도가 다르다. 자, 두 번째, 날씨, 활동 정도에 따라. 자, 날씨가 궂으면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죠? 그래서 날씨에 따라 또는 활동 정도에 따라. 즉, 많이 움직이면 더 아프고 덜 움직이면 좀 덜 통증을 느끼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호전은 좋아진다는 뜻이죠. 호전과 악화, 좋았다, 나빴다, 좋다, 나쁘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 반복한다. 네, 개인과 날씨, 활동에 따라 다르고 호전, 악화가 반복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됩니다. 처음엔 초기 통증 경미한데요. 몇 년에 걸치면서 점차 심해지는 특징이 있지요. 그래서 조금씩 참다가 나중에 통증이 심해서 갔을 때는 뭐 디스크 탈출 아니면 관절이 부었다던가 관절의 변형이 왔다던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통증이 있을 때부터 우리가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운동할 때 더더욱 악화. 그러면 안정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호전. 네, 악화와 호전과 악화. 자,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날 때 굉장히 전신의 관절이 뻣뻣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뻣뻣이 뭐냐? 경직. 우리 경직이라는 말 많이 나오고 있지요. 경직은 딱딱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뻣뻣해진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움직이면 스트레칭이나 관절 운동을 하시면 30분 근육 운동이죠. 관절 운동 아니고 스트레칭과 근육 운동을 하시면 30분 이내에 풀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뻣뻣한데 30분 이내에 풀어지는 특징이 있다. 그 다음 운동 장애가 오겠죠. 아무래도
통증이 심하면 걷지도 못할 것이고요. 그리고 관절 기형, 관절이 변형이 옵니다. 자,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일단 체중 조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릎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히 허리, 무릎, 과한 체중으로 더더욱 통증을 느끼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냉요법, 또 온요법. 상황에 따라 초기에는 냉요법, 만성에는 온요법. 그래서 우리가 물리치료 가면 뭐 핫팩을 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있지요. 그리고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아줍니다. 그 다음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좋은 운동은 무엇인가 하고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같이 한번 암기 숑숑 해보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좋은 운동 첫 번째 수영. 그래서 수영 관절의 무리가 물속에서 움직이면 체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관절 환자들은 수영 운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걷기는 걷기인데 어떤 길 걸어야 되냐면 아스팔트 같은 데서는 안 되고요. 평평한 흙길, 수영, 평평한 흙길 걷기. 그 다음 체조, 관절에 무리가 없는 체조, 그리고 또 요가 이런 것들이 퇴행성 관절염에 아주 좋은 운동. 다시 한번 수영, 평평한 흙길 걷기, 그리고 체조. 골다공증 운동하고 다르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 엑스레이를 제가 가지고 와 봤는데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 진행이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초기에는 약간 이렇게 벌어진 것을 우리가 모양이 정상 상태인 것은 이런 상태여야 합니다. 초기. 그러다가 중기가 되면 여기가 이렇게 닳기 시작하죠. 닳기 시작하니까 여기가 모양이 이런 식으로 변형이 옵니다. 그 다음 중기에 가면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닳았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관절과 아래에 있는 뼈가 닿기 시작합니다. 엄청 아프겠죠. 그리고 말기에는 이제 도저히 딱 달라붙어서 걸을 수조차 없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옵니다. 그래서 말기에는 아예 이쪽 염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심지어는 아예 걸을 수도 없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이럴 때는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던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골다공증. 자, 근골격계의 첫 번째는 퇴행성 관절염이었다면 노인에게 많이 오는 게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 정상인의 뼈가 이런 모양이라면 골다공증은 뼈에 구멍이 숭숭 나서 뼈 속에 있는 성분들이 부족한, 이 뼈 속에 있는 좋은 무기질 이런 성분들이 또 유지하려고 피 속으로 다 가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 마치 사골 오래 끓이고 나면 뼈가 구멍 숭숭 나듯이 이런 아주 비스켓 같은 상태의 뼈가 됩니다. 노인의 척추는 처음 정상은 이랬다가 점점 등이 이렇게 굽어지는, 그리고 어디 복부에 살이 많아지는, 이런 팔다리는 가늘고 엉덩이 복부는 두꺼워지는 노인의 체형을 하게 됩니다. 자, 골다공증은 뼈세포가 뼈에 있는 뼈세포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어때요? 골밀도라는 것은 오밀조밀 모여있는 성질을 골밀도라고 합니다. 골밀도가 낮아져.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 이걸 바로 골다공증 많이 알고 계시죠? 원인은 여성 폐경, 또 너무 다이어트하는 저체중, 운동 부족, 운동을 많이 해야 뼈가 튼튼해진다고 그러죠. 자, 운동 부족, 또 칼슘을 뺏기는 갑상선 질환, 또 칼슘, 뼈를 생성하는 칼슘 섭취 부족, 또 흡연, 음주, 요것도 노인이 되면 줄이거나 끊어야 됩니다. 흡연, 음주, 카페인 다 골다공증의 원인입니다. 또 부신, 피질, 호르몬 요법을 3개월 정도 했다. 또 혈전 예방 약물, 혈전 예방 약물은 혈전, 피떡이죠. 피떡 같은 덩어리들이 혈관을 지나가다가 또 혈관을 막혀버리면 뇌경색 이런 질환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쓰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 약물을 먹는다던가 무리한 다이어트, 유전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바로 골다공증의 원인. 보통 여자에게 더 많은데요. 남자분들도 음주, 흡연 많이 하신 분들에게서 특히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치료 예방할 것인가? 첫 번째, 네, 요거 꼭 외우셔야 되는데요. 골다공증은 뼈가 구멍이 숭숭숭 나니까 채워야 되죠. 뭐로? 칼슘으로. 그런데 칼슘이 흡수가 잘 안 돼요. 칼슘이 흡수가 잘 안 돼요. 누구를 좋아하냐? 비타민 D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칼슘은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해서 흡수를 돕는다. 그래서 시험에 칼슘의 섭취를 돕는 것은 그러면 비타민 D 이렇게 대답하시고, 칼슘이 그럼 어디에 많아요? 그럼 그것은 우유에 많은 것이죠. 전혀 질문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자, 칼슘의 섭취를 도와주는 것은 비타민 D. 재밌게 칼 맞으면 뒤진다. 이렇게 칼디 이렇게 외우시면 재밌게 숑숑 외우실 수 있어요. 칼디, 칼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의료기관에서 호르몬 치료를 받는다. 폐경 오면서 점점 골다공증이 심해진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또는 부신, 피질 호르몬도 문제가 있으니까 또 상황에 맞는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세 번째, 적당한 체중을 유지한다. 요거는 무슨 뜻이냐? 적당한 체중을 유지한다 라는 것은 무리한 다이어트 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자,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서 골다공증을 많이 보기 때문인데, 뼈가 하는 일이 피를 만들어요. 그래서 뼈가 하는 일이 피를 만드는데 필요한 영양 요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뼈가 가져올 그런 영양소를 다 혈액도, 산소, 조직도 숨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사하는 데 다 써서 정작 뼈 속에는 영양분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무리한 다이어트 안 된다.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자. 네 번째, 요것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운동.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운동. 우리는 그것을 아주 유식하게 요양보호사 교재에만 나오는 체중 부하 운동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육과 뼈에 힘주는 운동, 체중 부하 운동. 그럼 체중 부하 운동이 뭐냐? 네, 걷기입니다. 걷기. 그래서 여러분,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은 걷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운동, 걷기.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뭐가 좋아요? 그러면 수영, 평평한 흙길 걷기, 체조였다면, 골다공증은 뭐가 좋아요? 그러면 체중 부하 운동.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걷기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체중 부하 운동이 걷기라는 거 암기숑. 자, 다섯 번째는
햇볕. 자, 햇볕을 쬐면 뭐가 좋아요?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자, 칼슘의 흡수를 돕는 것, 칼, D, 비타민 D인데 섭취일 수도 있고요. 또 하루에 한 2, 30분이라도 햇볕을 쬐다면 비타민 D가 생성이 되지요. 그래서 오전 10시, 오후 2시는 피해야 합니다. 왜냐? 오전 10시, 2시에 나쁜 자외선, 강력한 자외선이 나오기 때문이지요. 자, 햇볕을 받아서 비타민 D를 생성하자. 자, 골다공증에 최고로 안 좋은 무엇? 금, 술. 자, 술 그래서 골다공증엔 금주. 보통 고혈압 예방도 절주 이러거든요. 그런데 골다공증은 뭐한다? 금주합니다. 금주. 담배를 피지 않는 금연합니다. 금연. 왜? 왜? 네, 술이요. 술이 성호르몬을 감소시킨대요. 술이 여성 알코올 중독자들도 겁나게 많은데 바로 여성 알코올 중독자들은 이 여성 호르몬을 더더욱 감소시켜서 뼈 생성을 억제합니다. 자, 금연. 자, 흡연이요. 요즘 여성 흡연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옛날 어르신들은 또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담배 피는 노인들도 좀 있습니다. 자, 금연, 이 흡연이요. 또 여성 호르몬을 농도를 묽게 낮게 해준다네요. 여성 호르몬 농도를 낮게 해준다. 무엇이? 담배가. 그래서 술은 금주, 담배는 금연. 꼭꼭 기억하세요. 자, 그림을 보시면 골다공증 대상자에게 골절이 잘 발생되는 부위는 이것도 한 번 정도 나왔던 문제 같아요. 척추입니다. 일단 추간판, 디스크, 추간판 골절, 척추 골절. 그 다음 손목은 낙상하면서 잘못 디뎌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대퇴골도 낙상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대퇴골 관절, 목 부위나 대퇴부 부위가 골절되는 경우가 흔하다.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근골격계 특성. 근긴장도 저하됩니다. 팔다리 지방 감소됩니다. 엉덩이와 허리 피하 지방 증가됩니다. 퇴행성 관절염 운동 시 악화됩니다. 안정 시 호전됩니다. 악화와 호전을 반복한다. 예방법,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은 수영, 평평한 흙길, 체조, 수영, 평평한 흙길, 체조. 골다공증. 자, 골다공증은 골밀도가 저하되는 것이라 그랬죠. 어떤 운동을 한다? 체중 부하 운동. 대표적인 운동이 뭐다? 걷기. 또 골다공증은 칼슘이 빠져나간 자리, 골밀도가 저하된 자리, 거기에 칼슘을 섭취를 돕습니다. 칼슘을 섭취해야 되고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 흡수를 도와주는 것은 무엇이다? 비타민 D. 그래서 칼슘은 비타민 D가 도와준다. 자, 칼슘이 많이 또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는데 이 중간 항상성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냥 이것은 참고로 알아두세요. 칼시토닌은 혈중 칼슘 비타민 D와 더불어 혈중 칼슘의 항상성 유지하려고 하는 호르몬이다. 그리고 비타민 D는 햇볕에서도 합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는 피해서 햇볕을 쬐는 운동을 합니다. 세 번째, 고관절 골절. 고관절 골절은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잘못 넘어졌을 때
낙상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특징, 서해부, 대퇴부의 통증. 그래서 대상자가 혹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낙상 상황이 발생했는데 다리를 바깥쪽으로 움직이지 못한다 하면 고관절 골절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보고하고 병원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 경직 증상이 나타난다. 운동시 악화와 안정시 호전이 증상의 노인성 질환은 그랬죠. 이거는 근골격계니까 답은 퇴행성 관절염. 다른 것들은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는 신체는 무조건 다 기능이 저하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는 쳐다도 안 보겠습니다. 자, 감소 1번 인대의 탄력성 감소. 무조건 성질은 감소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맞는 답입니다. 허리의 지방. 자, 어디의 지방은 이렇게 허리와 엉덩이는 어떻게 되고 퉁퉁해지고, 그래서 얘는 증가입니다. 그리고 어디는 감소한다? 팔과 다리는 감소해지는 이런 특이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인대의 탄력성 감소. 3번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의 만성 통증을 완화. 자, 통증을 적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체중을 늘린다. 자, 체중이 늘면 관절에 무리가 가니까 적정 체중을 한다. 매일 등산을 한다. 퇴행성 관절염은 움직일수록 아프다고 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수영을 한다. 그렇죠.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에게 좋은 운동은 수영, 평평한 흙길 걷기, 그리고 체조입니다. 자, 4번 고섬유질 식이 섭취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변비와 관련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비타민 C의 섭취, 얘도 좋은 말이죠. 그렇지만 이거는 빈혈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의 만성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규칙적으로 수영을 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4번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으로 옳은 것은 나쁜 거, 위험 요인이니까 나쁜 거를 찾습니다. 1번 흡연, 나쁘네요. 자, 이것은 그러니까 위험 요인입니다. 나쁜 것이죠. 일광욕은 좋은 거네요. 칼슘 섭취 좋은 거, 체중 부하 운동 좋은 거, 걷기가 있다 그랬죠. 여성 호르몬 치료 이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위험 요인은 금연은 여성 호르몬 농도를 약화시킨다고 했지요. 그래서 특히 금연 금주합니다. 금연 금주. 그래서 흡연은 여성의 호르몬을 약화시켜서 골다공증을 더 유발합니다. 지금까지 근골격계 이론과 문제 풀어보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 다음에 또 만나요.